식욕 왕성하고 밝은 성격을 지닌 수험생 강미주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 전교 1등 수재소녀 소진아. 둘은 함께 국립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진아는 빌린 책을 반납하러 가고 미주는 홀로 음료수를 뽑아 마시려고 하다가 붉은 새 한 마리의 환영을 보고 놀라 새가 향한 곳으로 걸어가 보죠. 새를 따라 당도한 곳은 중요 문헌 자료실. 미주의 뒤를 이어 진아도 그곳으로 오고 함께 사신천지서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 안에 아까 미주가 보았다던 새가 그려져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것은 주작 칠성을 손에 넣은 한 소녀가 모든 힘을 얻어 소망을 이루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주문으로 되어 있어 읽기를 마친 자는 주인공과 같은 힘을 얻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첫 장을 펼치는 순간 현실이 되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슨 내용인지 의아해하는 순간 책 속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둘은 그대로 빨려 들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인신매매범이 나타나 위험에 빠지는데 이마의 글자에서 빛을 발하는 청년이 나타나 둘을 구해주죠. 그는 구해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만 이 세계의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고 미주가 돈을 찾는 사이 진아는 붉은 빛과 함께 다시 원래 세상으로 사라집니다. 미주는 진아를 그 청년이 데려갔다고 생각해서 진마차에 올라타 수도로 향하고 밖으로 나온 진아는 책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과 미주가 겪는 일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미주는 수도에서 이마에 귀의 문자를 지닌 청년을 찾고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 그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자는 여자를 팔아남기는 불량배였고 다시 위험에 빠지자 아까 그 청년이 나타나 미주를 구해주죠. 그에게 진아의 행방을 묻지만 그가 알 리가 없었고 무작정 진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홍남국 황제의 행차. 미주는 겁없이 황제에게 다가가 왕관에 있는 보석 하나만 달라고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미주를 구해낸 청년은 자신을 유기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겁없는 행동에 치를 떨고 진아를 함께 찾아주겠다며 그 보수로 이마에 입맞춤을 하죠. 그러자 둘은 붉은 빛에 휩싸이고 미주 홀로 사라져 진아가 먼저 본래의 세계로 갔음을 확인했고 다시 책 속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황제는 둘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미주가 주작의 무녀인 것 같다고 말하죠. 그 사이 미주와 유기는 탈출해서 주작의 조각상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수호신인 청룡, 북방의 수호신인 현무, 서방의 수호신인 백호, 그리고 남방의 수호신인 주작. 유기가 열심히 설명하는 사이 미주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음식 냄새를 쫓아 사라졌고 궁 안에서 아리따운 남성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유성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미주에게 흥미를 보이죠. 그 시각 유기는 다시 병사들에게 잡혔고 미주는 그를 두고 홀로 떠날 수 없어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녀가 위기에 빠지자 유기 이마의 글자가 다시 빛을 발하며 엄청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미주가 만난 유성이란 자는 홍남국의 황제였죠. 그는 미주에게 홍남국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나라가 멸망의 시기에 닥쳤을 때 한 소녀가 다른 세계로부터 나타나 수호신인 주작의 힘으로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했고 주작의 무녀가 되어 주작의 힘을 갖게 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자 미주는 주작의 무녀가 되기로 결심하죠. 할게요! 하겠어요! 하고 말고요! 황제는 주작의 힘을 얻는 방법이 사신천지서에 적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책은 초대 황제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태일군에게서 받은 예언서. 사신이란 정확히는 하늘의 28성좌를 7성수씩 동서남북으로 나눈 것으로 주작은 남쪽 하늘에 있는 7성좌의 총칭입니다. 그 7성좌의 이름은 정, 귀, 유, 성, 장, 익, 진이며 황제는 왼쪽 목의 글자를, 유기는 이마의 글자를 지녔죠. 미주는 나머지 5명을 자신의 힘으로 모아야 해 찾기로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며 그 밑에 깔려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본래의 세계에 있던 진아도 같은 부위에 상처를 입습니다. 유기가 미주를 도와주고 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을 때 유성의 후궁 하나가 나타나 엄청난 계력으로 자네를 치워 둘을 구해줍니다. 어머? 살아있잖아. 명이 길기도 하지. 그녀의 왼쪽 가슴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자신을 유유라고 소개합니다. 미주는 고맙다며 인사하는데 유유는 자신이 구하고 싶었던 것은 유기라고 말하며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미주는 유기를 빼앗겨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유유는 미주와 유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질투 가득한 표정을 하더니 미주에게 자신의 소중한 귀걸이 하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미주는 그게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인 줄도 모르고서 연못으로 향했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유기는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유유의 말을 듣게 된 유기가 미주에게 향하려고 하자 유유가 막아서죠. 그녀는 자신이 별궁에 온 지 1년이 되도록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황제가 미주를 편애하는 것이 질투났던 것. 그 사이 미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서 빠져나왔고 그녀가 유기가 아닌 유성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둘의 딜교환이 끝난 뒤 미주는 귀걸이 대신 예쁜 돌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미주는 유유의 마음을 유성에게 전하나 그는 예전부터 기다리고 꿈꿔왔던 이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바로 주작의 무녀 미주. 유성은 주작을 불러내고 모든 일이 끝나면 미주를 황후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모두 앞에서 말합니다. 물론 명령이 아니고 꼭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거라며. 유성의 마음을 들은 유기는 다음날 미주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미주는 유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나 미안해. 난 그런 감정이 없어. 네가 주작의 무녀라서 지켜주는 것뿐이야. 고백을 거절받은 미주는 고열로 쓰러져 버립니다. 의원은 미주가 무녀로서 심적 중압감에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쳐있다고 진단하고 그녀를 본래의 세계로 돌려보낼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태극산의 신선 태일군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미주가 아직도 열로 힘들어하자 유유는 근처샘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짓말로 미주를 꼬여내고 유기를 협박해 샘으로 향하게 만들어 둘을 만나게 할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 둘은 민망한 상태로 단둘이 있게 되고 서로 사과하죠. 유기가 그때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은 여자에게 사랑 고백 받은 것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랬던 것. 그 말을 한 뒤 유기는 먼저 가고 몰래 숨어있던 유유에게 따지다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편 태일군은 자신을 만나러 오는 주작의 무녀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거울 안에 미주를 가둡니다. 그 거울 안엔 또 다른 미주가 있었고 그녀는 진짜 미주 대신 무녀의 권리를 누리고 살 것이라 말합니다. 가짜는 일행 앞에 나타나 유성에게 안기고 모두의 앞에서 유유가 남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죠. 믿을 수 없군. 나 말고도 저렇게 예쁜 남자가 있었다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가짜는 적극적으로 유성을 꼬시기 위해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단박에 가짜임을 들켜버립니다. 사실 가짜는 미주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실체화된 것으로 가짜도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깨트린 접시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죠. 그리하여 가짜 미주는 사라지고 진짜 미주는 가슴에 상처를 입은 채 모두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행동에 태일군은 크게 놀라고 유유가 지혈을 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와 유성은 자신들의 피를 주어 미주가 깨어나게끔 만들고 모습을 감추고 있던 태극산이 일행 앞에 보여집니다. 뒤이어 태일군이 나타나 모두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고 미주를 치료하기 위해 이번에도 유기와 유성이 피를 주겠다고 하죠. 피를 주면 힘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유기와 유성의 피가 미주의 몸에 흘러들어와 함께 흐르고 이제 본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들을 차례입니다. 돌아가려면 두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복. 그간 진아는 미주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에 의아했는데 이유가 바로 교복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주야! 나 여기 있어! 어서 돌아와! 미주야! 미주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마음이 흐트러졌지만 다시 진아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집중해 본래 세계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아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미주는 원래의 세계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겪었던 일을 오빠에게 모두 털어놓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난감해하지만 나름 진지하게 임해주고 있습니다. 사신천지서가 마도서인 것 같으니 되도록 그 책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미주는 유기를 잊을 수 없었고 유기가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좋아도 책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야. 그를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진아가 혹시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한 미주. 미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서관으로 향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오빠는 그런 미주를 보고서 쫓아옵니다. 미주는 사신천지서 첫 장을 넘긴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끝내기 전까지는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판단해 진아를 구하고 유기를 만나기 위해 다시 책 속의 세계로 향합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미주를 보고 놀라버린 그녀의 오빠.
다시 돌아온 책 속의 세계는 3달이나 지나 있었고 유기는 돈을 벌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며칠 전 떠났다고 하여 유유와 함께 유성이 준 사신천지서를 건네받고서 길을 나섭니다. 유기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알 수 없는 자에게 붙잡히게 된 미주는 그를 깨물어 풀려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다네. 정체불명의 여우상 청년은 구동국의 무리가 미주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서 사라졌죠. 위기를 넘긴 미주는 유기가 왜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몰래 뒤를 쫓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4명의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랬음을 알게 되고 다시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우상 청년은 미주로 인해 희생자가 생길 수 있으니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조언을 해주죠. 사실 그는 오른쪽 무릎에 글자가 새겨진 칠성사 중 하나인 유정. 미주를 노렸던 자객은 죽기 전 청룡의 무녀를 언급했고 청룡은 구동국의 신수입니다. 다른 세계에서 오는 여자애가 쉽게 있을 리가 진아. 미주는 청룡의 무녀가 진아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적이 될 운명. 미주는 더 이상 유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해 홀로 구동국으로 향했고 그동안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유기의 마음속엔 미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동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서 미주는 스스로를 청룡의 무녀라고 말했다가 어떠한 장군을 만나서 그와 함께 구동국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에서 찾고 있던 진아와 눈물의 재회. 그런데 미주는 주작의 사신천지서를 떨어뜨리게 되어 정체가 탄로나죠. 진아와 미주는 일단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미주는 함께 홍남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손목에서 흉터를 발견하는데 이 세계로 넘어올 때 다쳐서 생긴 것이라고 둘러댔는 진아. 그 사이 유기는 미주를 구하기 위해 홀로 성으로 들어왔고 유심과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느꼈죠. 심지어 유정의 주술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유기는 무사히 미주와 진아를 만났고 진아는 미주가 떨어뜨린 사신천지서를 찾아오겠다고 하죠. 난 청룡의 무녀가 아니야.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했잖아. 당신은 미주가 나 같은 건 잊어버렸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날 위해서 여기까지 와줬어. 유심은 진아에게 주작의 사신천지서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미주가 진아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녀를 생각하고 있을지, 그리고 3달 전 그가 진아를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 만약 마음이 바뀌면 청룡신을 모신 사당으로 와주십시오. 돌아온 진아는 미주와 유기가 입맞춤하는 장면을 보았고 미주가 본래의 세계로 갔을 때 유기를 잊은 적이 없었으며 그를 다시 보기 위해 이 세계로 넘어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 말을 오해해 미주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 진아는 구동국을 빠져나가는 척하다가 미주와 함께 청룡의 사당으로 향하고 그 안으로 주작의 칠성사인 유기와 유정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진아는 만약 그때 자신이 이 세계에 남았더라면 주작의 무녀도 유기의 사랑도 자신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말이 끝나자 갑자기 미주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청룡의 사당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다시 온 주제에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난 유길 좋아해. 너한테서 유길 뺏고 말겠어. 진아는 유심히 청룡의 칠성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미주가 다친 것을 보고 분노한 유기가 결계를 뚫고서 사당 안으로 진입해 유심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정의 도움으로 셋은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가죠. 그들이 몸을 피한 곳은 태극산으로 유정은 3년 정도 이곳에서 수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태일군은 미주의 부탁으로 진아가 3개월 전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 보여주고 진아가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 했음을 알게 되어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죠. 태일군은 미주가 본래의 세계에서 매개체인 교복을 벗었기에 진아와 이어지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순전히 그녀의 불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좌절하고 기운없어하는 미주에게 유성과 유유의 모습, 홍남국의 국민들이 주작의 무녀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어 그녀가 가진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줍니다. 홍남으로 돌아가자. 나머지 주작칠성 3사람을 찾으러 가자고. 유성은 홍남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미주를 반기고 유기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이건 널 지키기 위한
널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증거란 것. 두 사람의 마음 아름답게 타오르니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을 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고 유기를 구동국에 바친다면 홍남국의 마을에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오죠. 진아가 유기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고서 유심히 벌인 짓이며 미주가 잠든 사이 자신 없이 나머지 주작의 칠성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서 유기는 스스로 구동국으로 향했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미주는 구동국에 두고 온 사신천지서 대신 태일군이 준 거울을 갖고서 나머지 칠성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하고 거울에 산이라는 글자가 새겨집니다. 유정은 갔던 길을 되돌아와 유성의 변장을 하고서 그를 잠시 대신해주기로 하고 난 더 아름답다. 난 눈썹이 훨씬 짙다. 유성은 미주와 함께 나머지 칠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성이 건네준 유기의 편지의 마지막 글자는 사랑해. 그때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3명 모두 산적에게 잡혀오고 어쩌다 보니 산적 두목을 협박하게 되어 유익이라는 자의 몸에 빛이 나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그때 주황머리의 청년이 나타나 이상한 요술을 부리고서 미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아표와 함께 다시 두목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로 하죠. 저 녀석 인질이란 입장을 까먹은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죽은 두목의 유품인 철부채를 빼앗아야 하며 주황머리 청년이 요술을 부린 이 종이는 원하는 것을 써넣으면 환영이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성과 유유까지 합류했으나 발각되어 미주가 위험에 빠지고 그때 유기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두목과 잔당을 금방 처리해주죠. 거기다 철부채까지 주황머리 청년이 회수하며 모든 일은 끝났고 사실 유기는 미주가 요술종이에 적어넣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유익을 찾으려는데 그는 이전 두목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고 인근 마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리로 향하기로 합니다. 거울에 또 다른 글자가 나타나고 아리따운 여인 소아를 만나죠. 이 마을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소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하자 이곳으로 유익을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좀비 떼를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주황머리 청년이 나타나 구해주고 그들을 보낸 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유익임을 이제야 밝히죠. 그런데 미주가 전염병에 걸려 상태가 나빠졌고 치료 방법을 찾다가 묘수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치료해달라고 했으나 문전박대 당하고 소환은 죽인 뒤에 살리자고 하죠. 유성이 칼을 높이 들며 나섰으나 죽일 수 없었고 다시 묘수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그가 말하길 소환은 1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행은 급히 마을로 되돌아오고 소환은 추악한 요괴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묘수환도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모두를 놀래킵니다. 소아와 묘수환은 과거 연인 사이로 병에 걸렸던 소환은 그를 죽기 전까지 기다렸는데 그가 와주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슬픈 원한에 병마가 달라붙어 이렇게 된 것. 정신이 돌아온 소환은 제발 자신을 없애달라고 부탁하고 결국 묘수환의 손에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묘수환의 왼쪽 손바닥에 글씨가 있고 그가 바로 유진. 다시 길을 나섰던 미주 일행은 유기가 살던 마을에 도착. 유진의 힘으로 유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주죠.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박쥐떼에게 미주가 공격받게 되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와 그 소리에 박쥐가 스스로 나무에 몸을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그는 피리로 길을 보내 박쥐와 박쥐를 조종하던 자를 처리한 것이며 그의 몸에 주작 7성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름은 유장. 미주는 드디어 모든 칠성사를 모아 홍남국의 궁으로 향했고 이제 주장만 불러내면 진아와 화해한 뒤 본래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작을 불러내는 의식을 하려면 구동국에 놓고 온 사신천지서를 가져와야 하죠. 미주와 유정이 구동국으로 가서 찾아오기로 하고 유기와 연락을 해 약속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병풍과 요정의 요술을 이용해 유기와 연락할 수 있게 된 미주. 미주는 모든 칠성사를 모았음을 알려주고 이길 밤 달이 떴을 때 만나기로 약속하죠. 진아는 떠나지 말라며 눈물로 매달리는데 그는 꼭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내 영혼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미주뿐이다. 진아는 유심에게 찾아가 유기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둘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된 유기는 진아가 미주를 미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유기는 떠나기 전 진아를 찾아갔다가 그녀의 계략에 빠져 맹독을 섭취하고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진아와 유심, 그리고 그의 병사들. 미주는 스스로를 희생해 유정과 유익이 내뺄 수 있도록 하고 미인계로 감옥을 탈출한 미주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진아가 쳐놓은 덫에 빠집니다. 진아는 미주에게 유기를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서 시시하니 살려두는 것이라고 말하죠. 미주는 다시 돌아온 이유가 유기인 것도 있지만 절반은 진아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진아는 손목에 상처를 보여주며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유기가 나타나고 그의 품에 안기는데 그는 미주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주에게 무기로 상처를 입히고 그 모습에 진아도 크게 당황한 듯 보이죠. 유기는 진아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유심의 말에 고분고분한 모습이며 유정이 유심으로 변해 빠져나올 수 있게 된 미주는 유기의 본심을 알고자 약속의 나무로 홀로 향합니다. 유기는 미주의 바람대로 나타났고 그녀에게 유정과 유익의 행방을 묻죠. 그 질문에 미주는 유기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챘고 그가 이전에 써준 편지를 건네주는데 위기의 순간 유익과 유정이 때마침 나타나고 유기가 먹은 그 맹독으로 행해진 고독의 주술은 유진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심은 호언장담합니다. 유정은 고양이를 이용하여 홍남국에 남아있는 일행에게 연락하고 유정의 피리를 이용해 결계를 뚫어 크게 다친 유익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미주는 이 슬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로 마음먹고 유기는 기억과 감정을 조작당했으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상하고 멋대로 흘러나왔어. 설마 맹독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계속해서 미주가 생각나 크게 거슬리자 그녀를 직접 해치우기 위해 홍남국으로 찾아온 유기. 유성이 그를 상대하고자 나서죠. 서로를 전력으로 상대하고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그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미주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달려왔으나 그때 유성의 검이 유기의 복부를 관통했죠. 쓰러져버리는 유기. 미주가 유기에게 입맞춤을 하자 글자가 다시 빛을 내며 고독의 주술이 풀렸고 관통당한 상처는 유진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유정의 힘으로 결계를 몸에 들은 유기는 다시 구동국으로 와서 자신을 조종하고 있던 유심의 물건을 그에게 돌려주고 사신천지서를 찾아 홍남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유기까지 정신을 차렸기에 주장만 불러내면 되는데 유심은 여유롭기만 하고 아직 남은 덫이 있다고 말하죠. 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정체불명의 꼬마. 한편 홍남국에서는 주작을 불러내기 위한 의식 준비가 한창이고 이자는 유각으로 청룡의 칠성사 중 하나이며 그의 쌍둥이가 현재 주작의 칠성사로 위장해서 홍남국에 있습니다. 홍남국에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신천지서 대신 가지고 다녔던 거울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별을 보며 이상함을 알아냈던 꼬마가 수도를 향해 오고 이대로 가면 주작의 칠성은 무녀와 함께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드디어 시작된 주작을 부르는 의식. 주문을 말하고 난 뒤 사신천지서를 태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유장이라 알고 있던 그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실패한 거야. 이제 주작은 불러낼 수 없어. 그는 줄곧 미주와 칠성사에게 피리를 들려줬었는데 그것은 조금씩 길을 넣어두기 위함이었고 자신은 청룡 칠성의 하나인 유황이라고 다시 소개합니다. 모두가 그의 피리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음색의 피리 소리. 그로 인해 주술이 풀렸고 궁지에 몰리게 된 유황은 미주가 구하려 했으나 스스로 떨어져 불어난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쌍둥이 동생 유각은 형의 기가 사라졌음을 느껴 절규했고 드디어 진짜 유장의 모습을 드러내죠. 이후 꺼지지 않은 불에서 태일군이 나타나 사신천지서가 불탔기에 의식을 다시 진행할 순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녀와 칠성의 결속과 의지가 강해야 하고 북방에 있는 현무의 나라에서 신자부라 불리는 물건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태일군은 그동안 열심히 해준 보상으로 작은 상을 내려 칠성사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미주에게는 사신천지서가 불탔을 때의 재를 뿌려주어 언젠가 필요할 때 미주의 힘을 끌어내 줄 것이라고 하죠. 또한 진아도 유황이 죽었기 때문에 신자부가 필요해져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유기와 진아를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한 미주는 유정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그의 말론 진아는 사실 미주를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하죠.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워하고 있는 것.
유기는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미주에게 그 연유를 묻고 태일군이 주작을 불러내기 전까지는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하니 유기에 대한 연모의 정을 버리라 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들은 유기는 그녀처럼 괴로워했지만 주작을 불러낼 때까지는 칠성사의 하나로 그녀를 지키고 주작을 부르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날 현모의 나라로 떠나기 전 미주는 가져온 사진기로 모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유성이 유기의 가족들의 집을 마련해 두었다며 이곳으로 모셔오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광경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있었죠. 유기의 가족들을 죽인 자는 유황의 쌍둥이 동생 유각. 가족을 모두 잃은 유기의 분노는 누구도 잠재울 수 없을 만큼 강해져 태일군이 그에게 주었던 힘이 깨어나게 됩니다. 반격조차 허용하지 않는 유기의 강함. 유각이 그의 손에 죽기 직전 유방이 나타나 자신의 동료를 데려가고 가까스로 진정한 그는 동생의 손에 쥐어진 칼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모두 네가 지켜주겠다고. 장하다. 장하다 죽어. 유기는 가족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다음날 괜찮아진 얼굴로 궁으로 가자고 말하죠. 그리고 연화가 미주를 위해 만들어둔 신부에게 주는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미주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인 것을 떠올리며 큰 각오를 다지고 유성은 떠나는 미주에게 자신의 검을 줍니다. 한편 본래의 세계에서 사신천지서를 읽고 있던 미주의 오빠 강용주는 책 사이에서 미주의 머리카락을 발견하는데 이번엔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둘을 이어주죠. 용주는 도서관에서 돈을 빌렸던 친구를 만나 그에게 미주와 진아에게 발생한 일을 다 말해주고 그와 함께 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국내로 들여온 선우영진이라는 사람이 외동딸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선우영진이 쓴 책에서 신수를 불러내는 주문을 읊는 무녀는 사실 산 재물이라는 비밀을 찾아내며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용주는 매개체를 이용해 미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빨리 이 세계로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미주는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유익의 힘으로 매개체의 머리카락을 불태웠고 그때 유방의 힘으로 주작 측 일행이 탄 배에 벼락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미주, 유기, 유유가 바다에 빠지고 바위에 올라가 일단 몸을 피하려는데 유기가 벼락을 맞고 말죠. 벼락을 맞았으나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근처 동굴에서 일단 비를 피하게 됩니다. 몸을 녹이면서 유유는 자신이 왜 여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죠. 그가 10살 때 똑 닮은 1살 어린 여동생이 말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고 부모님은 동생을 잊으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하여 동생이 된 것처럼 그녀의 삶을 자신이 이어가려고 한 것. 하지만 그는 이제 여장은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하고 다시 유기와 미주가 위험에 빠졌을 때 태일군이 주었던 팔찌가 형태를 바꾸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배에 올라타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유방이 직접 나타나 공격해왔고 미주가 유성의 검을 빼들자 벼락의 표적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 검은 단순한 검이 아닌 신검이기에 벼락의 힘을 모두 흡수해 유방에게 돌려주어 그녀를 일단 후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뚫고 드디어 현무의 나라에 도착한 주작일행. 현무의 무녀가 현무를 불러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유기는 미주가 무녀로서의 일이 끝나면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합니다. 미주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꼭 이곳에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 사이 청룡 측 일행은 칠성사 중 하나인 유미를 풀어 미주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주작 측은 흩어져서 신좌부를 찾기로 합니다. 유유는 미주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 더 이상 여장을 하지 않겠다 하고 연락망으로 주술을 쓰면 적에게 들킬 위험이 높으니 유장은 조명탄을 사용해서 신호를 주자고 하죠. 신자부가 있는 곳에 힌트가 담긴 비석을 해석하기 위해 어떠한 사내를 만나 그에게서 흑산 동굴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다시 미주에게 돌아가던 유기는 홀로 있던 진아와 마주칩니다. 유기가 진아의 진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자 웃기지 마. 기껏 책 속에 인간을 주제. 그 말에 미주가 섬뜩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유미가 나타나 그녀를 죽이고자 합니다. 미주를 지키다가 유유가 다치고 조명탄으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죠. 다음날 청룡 측보다 빨리 신자보를 차지하기 위해 유유가 먼저 흑산의 정상으로 향하고
미주와 유기는 나머지 일행을 모아오기로 합니다. 드디어 신자보가 있다는 동굴 문 앞까지 당도했는데 그곳에서 유미와 마주치게 되고 사람 같지 않은 괴물 같은 힘과 본능으로 유유를 압박해오죠. 유미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유유는 포기하지 않고서 그를 공격해 싸움에서 이겼고 남은 힘을 짜내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뒤늦게 미주와 유기가 그곳으로 왔으나 상처가 심해 지혈되지 않고 결국 나머지 일행은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부탁이야, 유유. 눈을 뜨란 말이야. 유지는 그를 살려낼 순 없었으나 옷과 상처를 깨끗이 해주고 그를 떠나보내죠. 신자보가 있다는 동굴의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있던 현무의 칠성사인 유허와 유두가 그들을 공격해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200년 전 사람들로 실체가 없으므로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 미주가 제발 신자보를 얻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그녀에게 시험을 내리기로 하죠. 그들은 속옷 차림인 미주를 얼어붙게 하고 스스로 풀어내보라고 하는데 질식해 죽기 직전 유유를 생각했던 그녀는 그의 팔찌의 힘으로 얼음을 깨부수는 데 성공합니다. 미주가 시험에 통과하자 바로 태도를 바꾸는 현무의 칠성사들. 아이, 뭐야?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네? 둘의 안내를 받아 신자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드디어 현무의 신자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작을 불러낼 일만 남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의 신자보를 더 찾아야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죠. 충격받은 주작 일행. 그럼에도 미주는 다시 희망을 갖고 현무의 칠성사의 정보를 토대로 다음 신자보를 향해 가기로 합니다. 동굴 밖을 나오자마자 한 마리의 늑대가 나타나 신자보를 훔쳤고 미주는 그 늑대가 유미임을 알아보죠. 결국 유유의 희생으로 얻어낸 신자보를 청룡 측에 빼앗기게 된 미주. 그런데 유심은 신자보를 유미에게 건네받고서 그를 토사구팽해버렸고 미주 앞에 태일군이 나타나 미인계를 써서 유심의 길을 흐트리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거기다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도 덧붙이죠. 우리의 여주인공 강미주는 답답하게도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태일군이 일러주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고 몰래 잠입하려고 했지만 바로 들켜버립니다. 그는 미주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사실 미주가 만났던 태일군은 청룡의 칠성사 중 하나인 유저가 대합을 이용해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유심의 힘에 미주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연화가 만들어준 목걸이까지 망가져버렸죠. 진아가 사실 그때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유심. 그가 계속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믿도록 부추기고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진아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 녀석이 꿈이었어. 상처 입은 진아한테 파고들어 날 징후하도록 나하고 싸우도록 청룡의 무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녀석이.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한 미주는 유심의 길을 눌러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유심은 미주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새치어만 놀려서 미주를 구하러 온 유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때 뿜어져 나온 유기의 강한 힘이 유심에게 상처를 입혔고 유방의 등장으로 일단 자리를 피합니다. 미주는 쓰러진 이후에 기억이 없어 유심에게 당했는지 알 수 없었고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죠. 유기에게 위로받고 다신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홀로 떠난 미주. 그런데 땅이 무너지며 추락했고 그곳에서 유각처럼 생긴 남자를 만났으나 그가 아니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자마자 유황임을 알 수 있었죠. 유방은 유저의 환각을 이용해서 미주인 척하며 유기를 홀리려고 합니다. 둘이 몸을 섞으려는 순간 유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하죠. 아주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믿는 거야, 미주. 유방은 그 말에 약간의 충격을 받고 계획이 실패하자 유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기가 유저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같은 시각 미주는 그에게 갈 수 없다며 도망치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 유방이 나타나 유기가 위험에 빠진 사실과 그녀가 유심에게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음을 모두 알려줍니다. 사실을 알게 된 미주는 망설임 없이 유기에게로 향하고 어쩐지 그런 너희들이 조금은 부럽게 느껴져. 그와 만나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으나 유저에 의해 유기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미주는 환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환각에서 유저의 분신 진서와 사랑에 빠져가면서도 무언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미주. 드디어 모든 것을 기억해내죠. 하지만 환각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은데 그때 유황의 피리 소리가 유저의 집중력을 약하게 만들어 기회가 생겼고 조개를 깨부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저는 유황의 길을 읽어내 나타난 유각의 공격 때문에 죽고 말죠. 유황은 망각초를 그에게 권유해 모든 것을 잊고서 마을로 내려가 행복해지자고 하는데 유각은 이미 진아를 좋아하게 되어 거절 후 오히려 그것을 유황에게 먹입니다. 유저가 죽으면서 그의 환각 속에 갇혀있던 나머지 일행과 스승 유규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돌아온 유기까지 다시 미주의 곁으로 돌아오죠. 다 함께 백호의 나라 설왕국으로 향해 또 다른 신자부를 찾기로 하고 유기를 두고 라이벌 구도가 살짝 그려진 서희에게서 어떠한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원 맨 아래 작은 탑이 있는데 해가 지는 순간 그곳에서 입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요괴가 나타나 출입이 금지된 상태. 한편 유규는 같은 백호의 칠성사인 유류가 신자부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류와 백호의 무녀는 사랑에 빠졌었는데 백호가 둘의 사랑을 이어주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기에 유규는 유기에게 무녀와의 사랑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주는 유기에게 전설의 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탑으로 향했고 그곳이 요괴들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유기는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서 미주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주는 그 탑에서 청룡 측 일행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 머리끈을 묶어둔 뒤 홀로 떠났습니다. 진아와 유방은 신자보를 지낸 유료를 협박 중이었고 유신과 마주친 미주는 청룡의 칠성사 중 하나인 유기에 의해 목소리를 잃게 되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미주는 유루, 진아와 만났고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진아는 유루에게 심하게 한 것을 사과하며 그를 풀어주고 그는 유묘의 힘으로 육체가 늙지 않는 상태이며 미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자부를 건네줍니다. 유루는 90년 전 백호를 불러내 함께 있게 해달라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미주는 좌절하죠. 진아는 유기와 마주쳤을 때 유루가 해준 말을 그에게 해주는데 하늘이 갈라놓으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세상이라도 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진아는 사실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하며 신자보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 신자보를 자연스럽게 넘겨봤고 제대로 뒤통수 맞아버린 미주. 유루는 홀로 진아를 뒤쫓아갔다가 유기와 대적하고 오히려 붙잡힌 순간 역으로 그를 이용해 물리치는 데 성공하나 안 그래도 쇠약해진 몸으로 무리를 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죠. 유기에게 자신은 무녀와 헤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했고 그녀가 본래의 세계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했으면 자신도 그것으로 행복했다고 말해줍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가더라도 둘은 함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유루가 숨을 거두자 본래의 세계에 있던 백호의 무녀도 운명하고 죽은 뒤에서야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기가 유장의 몸을 노리고 그는 사실 본 육체가 없어 다른 몸에 기생하는 자. 그의 강력한 흑마법에 미주가 죽을 위기에 놓이고 그녀가 유장의 이름을 부르자 잠시 본래의 정신을 찾아 괴로워합니다. 그 순간을 노려 유묘의 힘으로 9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유규가 미주를 구해내죠. 세상에 너무 잘생겼어. 유묘는 주술로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유기는 더욱더 강력한 흑마법으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미주가 위험할 때 간신히 정신을 붙잡은 유장이 자신의 팔을 찌르고 결국엔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유기와 함께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는 미주는 청룡을 불러내는 의식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유장은 태일군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일행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 사이 진아는 모든 의식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의 청룡이여, 내려오소서. 난 청룡성군이다. 날 불러낸 무녀가 너냐? 청룡을 몸에 받아들여 의식을 성공시키죠. 의식을 막아내지 못한 주작 일행은 모두 홍남국으로 돌아오고 깨어난 진아는 첫 번째 소원으로 주작을 영원히 봉인시킵니다. 그러자 주작의 칠성사 모두 힘이 사라져 보통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진아가 체력을 회복한 뒤 쓰기로 하며 하나는 유심을 위해 써주기로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강한 힘을 지닌 신이 되는 것. 한편 유성은 드디어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녀는 유유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지녔죠. 그리고 구동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보통의 인간이 된 주작 칠성사는 청룡 칠성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유익이 유심을 향해 던진 검을 유방이 대신 맞으며 그와의 첫 만남을 회상한 그녀. 마지막 말을 유심에게 전달합니다. 이제야 도움이 됐군요. 유심. 유방이 죽고 진아는 미주와 유기가 같이 있는 것이 꼴보기 싫어 두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랑 미주를 원래 색으로 돌려보내죠. 저희가 더 이상 이 책 속의 세계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야. 파란빛에 휩싸인 미주와 진아는 소원의 힘을 통해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기도 그녀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미주는 오빠의 도움으로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미주가 빛과 함께 사라져갈 때 그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켜 본래의 세계에 오게 된 것. 진아는 유심과 자신을 이어줄 매개체로 그의 귀걸이를 받아서 왔고 강용주 친구 철만의 말에 의하면 사신천지서와 현실 세계가 얽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우리도 사신천지서의 등장인물이 됐구나. 좋기도 하겠다. 그런데 걱정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둠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세계를 발밑에 거느리기 위해 신이 되기 위해 그자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진아는 유기가 현실 세계로 넘어온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죠. 한편 모든 것을 잠시 미뤄둔 채 현실에서의 행복을 만끽하던 미주와 유기. 그때 용주는 사신천지서를 다시 펼친다면 유기는 돌아갈 수 있어도 미주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진아의 두 번째 소원으로 인해 책 속에 있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 거기다 유기는 그림자도 없고 거울에도 비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기는 이전에 책 속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진아의 말을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책 속에서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유지는 좋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위급하다며 그에게 왔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길을 이용해 모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유정이 그를 붙잡고 뜯어말려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마지막 남은 힘을 사용해 생명이 다하고 말죠.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와서 미주는 진아의 리본을 이용해 이쪽 세계로 넘어오게 된 유각에 의해 위험에 빠지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유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미주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해준 것과 칠성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유기는 보통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끌어갈 체력이 없어 유각의 무기를 이용해 그를 해치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순히 당해줄 유각이 아닌데 그때 그가 죽였던 유기 동생들의 원혼이 나타나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무기에 가슴을 관통당하며 죽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저려와서요. 마치 제 자신의 반쪽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이에요. 그 시각 또다시 책 속에서는 유심과 유성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심은 본래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할 생각이었는데 진아와 미주가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눈길을 돌렸고 그 전에 모든 군대를 후퇴시켜 원래의 계획이었던 자신의 나라 구동국을 치려고 하죠. 그러한 계획 때문에 홍남국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 크게 분노한 유성은 칼을 빼들고서 그에게 달려들었고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했으나 오히려 크게 당한 것은 유성. 목소리만은 책을 통해 전해질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하며 사랑했던 미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유성도 숨을 거둡니다. 미주가 주작을 불러냈더라면 그 누구도 죽지 않았을 거라며 괴로워하자 신수를 불러내면 산재물이 되어 마지막 소원을 빈 후 먹혀버린다고 말해줍니다. 다음날 진아와 만난 미주는 그녀의 리본을 돌려주며 사실 그녀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고 모두 유심의 거짓말이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진아에게 한 편지를 건네는데 내용은 딸이 현무를 불러내고서 점점 먹혀가며 고통을 받았고 사신천지서는 나머지 세 무녀도 기다리고 있으며 책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거짓말. 이딴 건 거짓말이야. 진아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미주를 증오했었는지 혼란스럽고 몸에 점점 청룡의 비늘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시각 유심은 구동국의 황제를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사실 그는 구동국인이 아닌 서방 이민족의 빈족이었죠.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구동국 병사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때 칠성사의 힘이 발현되어 병사 5명과 자신의 어머니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넋이 나간 유심은 청룡의 칠성사 중 하나로 구동국의 황제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는 훗날 청룡의 무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의 힘을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에 복수하겠다. 모든 일을 마친 유심은 진아가 있는 세계로 넘어옵니다. 혼란스러운 진아는 자신이 듣게 된 사실이 모두 맞냐고 물어보는데 당신이 멋대로 그 아이를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전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자, 약속했으니 마지막 소원을 절 위해 빌어주시죠. 진아는 제대로 뒤통수 맞았음을 알게 되죠. 유심의 길을 읽어낸 유기는 그 앞에 나타나 목숨을 건 승부를 시작하고 칠성사의 힘을 잃은 유기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유심의 마지막 공격에 유기는 결국 목숨을 잃고 미주와 진아에게로 향한 그는 미주를 이용해 진아에게 마지막 자신의 소원을 빌라고 협박하죠. 미주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은 진아는 마지막 소원을 빌어 하늘에 거대한 청룡이 나타났고 미주의 물건을 이용해 유익과 유정이 그녀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유정! 이 녀석아 자기 편할 때만 3등신이 돼가지고 죽을 각오로 유신과 싸울 준비를 하는 유익과 유정. 그때 미주가 갑자기 주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남방을 수호하시는 주작신께 고하노니 여기에 나타나 저 수많은 악을 멸하고 저희를 구하소서. 하늘에서 소녀 곁으로 내려오소서. 그때서야 유심은 진아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닌 주작의 봉인을 푸는 소원을 빌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칠성사의 능력도 돌아왔다는 것. 개신! 지금 당장 진아를, 나의 친구를 돌려줘! 미주는 첫 번째 소원으로 진아를 되돌려받고 안 그래도 다친 몸이라 더욱 힘들어하죠. 건물에 깔려 죽을 뻔한 순간 유유가 나타나 미주를 구해주고 그 자리에 유성, 유진, 유장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까지 등장해 다시 한번 유심과의 승부를 가르려고 합니다.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작 측 일행은 자신의 길을 모아 그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의 글자가 유기의 몸에 새겨져 모두의 마음을 담게 된 유기는 절대 질 수 없죠. 그럼에도 유심이 너무 강해 태일군의 실력이 담긴 두루마리를 이용해 무리 힘을 알면서도 미주는 청룡을 봉인해냅니다. 힘을 잃은 유심은 유기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그 순간 유기는 유심의 과거를 보게 되어 동정심을 갖게 되나 정말 분하다. 나의 야망이 너 같은 애수에게 부서지다니. 유심은 사라졌고 죽었던 칠성사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태일군의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주는 이 세계를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말하죠. 유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지 않은 미주. 그건 주작한테 소망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 자신을 믿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걸 가르쳐준 건 바로 너희들이었어. 바로 그거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신이 아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모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유기와도 작별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미주는 입시 공부에 매진해 원하던 성남대학교에 붙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진아에게 유심의 귀걸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오빠를 따라 나선 미주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던 신입생인 유기의 한생을 만나게 되며 이제 만났어. 환상게임 끝!